토큰을 잘 담는 사람이 나와야 돼. 마치 홈페이지 잘 만드는 사람처럼 토큰을 예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웹3는 발전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GPU를 담아보려고 했던 거고, 멤버십을 담아보려고 했던 거고, 거대 모델이라는 걸 담아보려고 하는 거고, AI 에이전트라는 걸 또 담아보려고 하는 거야. 토큰학. 토큰학. 토큰오믹스는 토큰 경제, 토큰 경제 이론, 토큰 경제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토큰올로지는 토큰학, 토큰 그 자체가 토큰 그 이론이다. 자체.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봐야겠다. 토큰과 코인의 차이. 엄청 중요한 얘기야. 토큰과 코인의 차이. 사람들이 코인은 뭐 메인넷이 있으면 코인이고 토큰은 뭐 이더리움에서 발행하면 토큰이고 그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토큰이라고 하면 블록체인 이전, 웹3 이전에도 이 단어는 원래 있었던 단어지. 토큰. 코인도 원래 있었던 단어지. 그래서 토큰은 버스 토큰 뭐 이런 것도 있고 거의 모든 것이 토큰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란 단어가 거의 토큰에 가까워. 그러니까 thing. 우리가 thing이라는 게 인식론적으로 하나의 객체를 인식하는 행위를 할 때 토큰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 엄청 큰 개념이야. 그 중에서 파이낸스적 의미, 코인, 오락실에서 이렇게 넣는 거, 그건 코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토큰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코인이 하위 개념이다. 왜냐면 토큰은 thing이니까. 토큰은 뭔가 이렇게 주는 행위. 이렇게 내가 집어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토큰이 되는 거거든. 내가 저거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 토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토큰은 코인보다 상위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그 통화적으로만 접근하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토크노믹스가 아니라 토크놀로지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론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 결합되는 게 덜 이상해졌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들은 토크놀로지가 아닌 토큰 이코노미 이런 말을 더 많이 쓸까? 왜냐하면 이 순서가 코인이 먼저 나왔기 때문이지. 자, 순서가 시간수는 비트코인은 토큰일까요? 토큰이죠. 토큰이죠. 네. 그래서 이때는 토큰이란 말을 안 썼습니다. 코인밖에 없으니까. 비트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이더리움이 나왔죠. 그 사이에 뭐가 나왔죠? 알트코인. 알트코인. 요거 살짝 이제 옛날 얘기인데 비트코인을 카피해가지고 수많은 알트코인이 나왔다. 이때 이제 코인 천국이었죠. 코인 한다. 이더리움이 나오고 이 위에서 토큰이 나왔죠. 이때부터 토큰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토큰에는 두 가지가 있다. FT와 NFT. 이 T가 토큰이고 순서가 이러다 보니까 왠지 코인이 큰 개념 같고 토큰이 작은 개념 같이 느껴져 버렸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토큰이 상위 개념이다. 오늘은 사실 이것만 알아가도 개이득. FT는 익숙하지 않고 NFT만 익숙해. 그게 왜냐면 FT가 나왔을 때 그것을 그냥 토큰이라고 해버렸어. 이것도 이제 역사가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토큰이 나왔는데 사실은 FT가 먼저 나온 거야. 여기 번호를 보면 이더리움에서 20번 이게 앞에 있다는 거거든. 20번째 제안서가 토큰을 넣자라는 제안서였죠. ERC20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야, 아이들도.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야. 무슨 토큰이냐? 펑저블 토큰을 넣자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NFT가 나왔죠. 그래서 이 FT를 많이 안 들어본 이유가 NFT가 나오니까 그럼 FT는 뭐야 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종영된 거구나, 후에. 이거는 721번 뒤에 나왔다. 잠깐만, 721번이 그러니까 제안의 숫자야? 이 사이에 이제 또 수많은 제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네. 20에서 721은 간극이 꽤 커서. 후에 나온 거죠. 그 세상은 20과 7일만 7일. 기억하는구나. 요거 이제 115. 요거는 이제 살짝 약간 어드밴스드로 기억해두면 좋다. 어드밴스. 2071은 확실히 기억하는 게 좋죠. 20도 있고 7일도 있지만 115라는 것도 있다. 하나 더 알아두는 것도 아주 좋겠구만. 요 함수 하나로 토큰이 무엇인지가 정의가 됩니다. 토큰이라는 거는 아까 내가 들어서 저기 옮길 수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from to 여기서 From A to B. 저기로. 그래서 펑저블 토큰과 non-fungible 토큰은 실존하거나 실제하는 것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고 이 물병은 FT도 될 수 있고 NFT도 될 수 있어. 이 물병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야. 사람이 얘를 NFT로 봤다는 거는 이것을 물병 5개, 물병 10개 이렇게 본 거는 FT고 물병 1번, 물병 2번 이렇게 ID로 보면 NFT가 돼. 물병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
물병이 10개가 있어. 5개를 줘. 몇 개가 남죠? 5개. 5개가 남죠. 그럼 이 10개의 물병은 다 같은 건가요? 이 세상에 아니라는데? 같은 게 어딨죠? 아니라는데. 이 세상에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다 물병은 다 쌍둥이야. 달라요. 근데 왜 10개를 줬는데 5개가 남아요? 이게 무의식 중에 우리는 물병 하나, 물병 2개, 물병 3개 했다는 거는 물병 10개는 다 같은 물병이다 라고 본 라고 거구나.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보면 NFT가 되는 것이고 그냥 에이 물병 10개지 뭐 하면은 FT가 되는 것이고.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지금 3명이 있단 말이야. 3명. 3명 있는데 FT. FT들. 근데 또 NFT 관점에서 보면 난 신지은이고 넌 김민현이야. 이름이지. 다 이름은 달라. NFT.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니야. 완전 근데 달라. 김민현은 세상에 몇 명 있을까? 김민현 5명? 또 FT? 김민현이 5명 있어? 한 500명 정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네. 그러면 토큰올로지라 함은 어떤 실체가 있을 때 펑저블 토큰으로 볼 것이냐, non-fungible 토큰으로 볼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토큰올로지가 되고요. 그것은 순전히 유저의 편의에 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짜장면 쿠폰을 하는데 굳이 거기다 쿠폰 번호를 넣어가지고 1번, 3번, 7번 모았을 때 짜장면 한 그릇 드릴게요 할 것인지 그냥 짜장면 쿠폰 10개 했을 때 짜장면 한 그릇 드릴게요 할 것인지 그것은 짜장면 사장님의 마음이고 짜장면을 시켜 먹는 사람이 만족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토큰올로지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해준 FT나 NFT가 결국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이게 더 유용하다 그러면 이걸 쓰고 이게 더 유용하다 그러면 이걸 쓰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NFT와 FT를 한번 복습을 해보자. From to가 되면 토큰이라고 했고 From to인데 요 뒤에 부분 여기가 value이냐 아니면 토큰 ID냐 요 차이에 따라서 FT와 NFT가 나뉜다. FT는 뒤에 뭐가 있었다고? 다시? value. 그리고 NFT로 NFT는 가면 토큰 value. ID가 있다. ID가 들어간다. 밸류와 토큰 아이디 요거의 차이구나. 토큰 아이디라고 딱 특정이 돼버리네. NFT는. 그래서 유일하다, non-fungible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non-fungible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구나. 토큰을 왜 해요 했을 때 한 가지만 꼽아라 그러면 부트스트래핑 문제를 푼다라는 슬라이드가 여기 있다. 부트스트랩이라 함은 시작할 때 힘들잖아. 항상 시작이 힘들잖아. 우리가 토큰이라는 거는 부트스트래핑 문제를 왜 풀어주냐면 내가 단어로서 그 본질을 직접 보여주지 않아도 떠올릴 수 있는 거야. 애플펜 사실래요? 라고 하면은 애플펜을 내가 당근마켓에 올릴 때 보여주지 않아도 애플펜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싸다 나 살래요. 이렇게 되는 게 미리 합의해 놨기 때문에 부트스트래핑 문제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토큰을 발행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이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생기는 건데 근데 여기서 부트스트랩 문제가 풀리니까 이게 사업에 엄청 좋은 건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다. 내가 토큰을 파는데 이 사람이 누가 봐도 뭔지 몰라. 근데 팔아. 그 파는 주체가 토큰이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팔아? 의자 뭔지 알잖아. 의자를 너한테 5,000원에 판다고 하면 아무리 별로인 의자가 와도 그런 문제가 안 생겨. 의자잖아. 그리고 여기다 이제 미사역을 붙일 수 있지. 튼튼한 의자.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합의를 해서 서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 토큰의 본질은 교환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AI 네트워크 토큰이다. 그럼 문제가 뭐냐? 왜 이렇게 쭉쭉쭉 안 팔리냐? 왜 자꾸 마케팅을 해야 팔리냐? 그게 이유가 뭐냐면 왜 자꾸 마케팅을 하라 그러냐? 문제의 본질은 아인 토큰이 뭔지 모르니까. 아인 토큰이 어디다 쓰는 거예요?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 뭔지 모르고 사니까 결국 이것이 마지막에 실체가 밝혀지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싸우겠지. 그래서 토큰 프로젝트가 싹 다 망한 이유는 여기 있는 거지. 그 상상력에 정확하게 하는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이 토큰의 창창한 미래를 얘기하면서 추상적이고 더 추상적인 얘기로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서 더 모르게 해서 파니까 그것이 곧 실망감으로 이어지고 이 토큰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게 된다. 그래서 그걸 부트스트래핑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부트스트래핑 문제는 언제 풀리냐면 이 토큰의
정확한 표현력을 집어낼 수 있는 그 순간에 풀리는 거고, 애플리케이션 유틸리티와 파이낸셜 유틸리티를 정확히 토큰이 디자인되면 동시에 가져갈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분명히 돈이 없어. 사업할 돈이 없어. 근데 돈이 생겨. 사업을 명확히 설명만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구체적이고 신뢰가 가는 토큰화가 잘 될수록 이 부트스트랩 문제는 풀려. 사업에 어떻게 보면 본질이지. 이거 블록체인에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그 투자를 굉장히 빨리 하기로 유명하잖아. 딱 그 PT 피치덱 피치덱 이렇게 보고 딱 한 몇 문장만 말하고 그 대표가 그걸 딱 보면 아 이거 될 것 같다 하면 투자한다는 뭐 그런 얘기를 어디선가 그 알리바바를 그렇게 투자했다지 않아? 그래서 좋은 피치덱일수록 딱 보면 그림이 막 그려진다. 아 이런 서비스 돈 될 것 같아. 이게 딱 되는 게 좋은 피치덱이다. 내가 잘 못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또 이걸 가지고 다른 현상들을 좀 보자. NFT는 왜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 떠났을까? NFT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부츠스트랩 문제를 풀지 못했어. 사면서 이게 왜 가치가 있어요를 계속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왜 사요? 왜 사는지 모르고 샀으니까 나중에 가면 결국은 모르고 가는 거지. 왜냐하면 토큰이라는 거는 왜 사는지 알게 해주는 수단인데 NFT를 발행했더니 모르게 됐어. 그래서 NFT를 발행했다? 그러면 그것이 더 명확해져야 된다. 오히려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실은 NFT를 발행한다는 것은 더 명확하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RWA라는 거 들어봤어? 리얼 월드 에셋. 등기부 등본 같은 거. 이런 게 다 NFT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엇인가를 증명해주는 행위,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 바이올린이 진짜임을 증명해주는 증명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클리어하자 하고 그걸 발행하면은 명확하게 이 바이올린이 이 NFT로 증명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이 바이올린에게 도움이 되잖아. 그렇게 NFT의 가치가 밸류 애드가 되는 건데 그래서 RWA를 NFT로 발행하는 거는 엄지척인 행위지. 근데 이럴 거면은 뭐 할 게 없잖아. 사실은 다 하고 있었던 건데 증명서 발행 이런 거는 그치 원래 하고 있지. 이 시도는 원래 잘 하고 있었으니까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 거꾸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NFT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 토큰이라는 게 상상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있을 것 혹은 너가 한 번도 토큰화를 해본 적이 없지만 이걸로 인해서 토큰화를 했을 때 아하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토큰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NFT 생태계에서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될 일 중에 또 하나야. 그게 또 박수를 쳐줘야 될 일이긴 하구나.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을 확장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인식이 확장되기도 하지만 좀 불확실성을 높이는 방향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구별해야 되는 거야. 스캠과 시도는 다르다. 내가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이제 크립토 펑크 이런 거는 높게 평가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NFT 발행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전 세계에 전달하는 행위.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언가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NFT를 통해 가능하다는 거지. 그 긴 아티클 영문 아티클은 무엇이니? 이거 한번 보자고. 그것은 무엇이니? 그래서 우리가 토크놀로지고 이건 사실 토크노믹스긴 한데 엄청 쉽게 어떻게 토큰을 디자인해야 되는지 그리고 토큰을 발행하면 아까 부트스트랩핑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만큼 좋아지는 거고 얼만큼 다른지를 한번 설명을 시도해 보려고 가져온 거야. 이걸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를 좀 더 쉽게 알려줄게. 1번은 커피를 사는 거 스타벅스를 생각해보자. 커피를 살 때 커피가 3,000원이 있고 이거는 뭐 엄청 쉽잖아. 3,000원 주면 커피 주세요. 쉽지. 2번은 이제 토크노믹스, 토크놀로지는 3,000원 있고 커피 쿠폰 있고 커피를 산다. 이거야. 이게 이제 토크놀로지거든. 토크노믹스, 토크놀로지. 토큰의 역할이잖아.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야. 이 커피라는 거를 상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내가 너에게 지금 커피를 주기에는 나는 부산에 있고 넌 서울에 있으니 얘따 카톡으로 선물하게 그러니까. 커피 쿠폰을 받아라 하면 부트스트랩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렇지. 원래 그게 없었다면은 내가 커피를 너무 주고 싶은데 3,000원을 주기에는 좀 이게 느낌이 안 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토큰으로 해서 해결이 돼. 근데 이걸로 인해 생기는 부가가치가 얼마냐? 이건 너무 주관적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X 달러, 이게 이제 3,000원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리고 N개 커피가 N개가 있다. 근데 X 달러인데 이 X1. 근데 X1은 X 달러가 있고 이제 W가 등장했네. 그래서 레버뉴가 NW가 생겼다. N개를 팔았으니까. 그렇게 되지. 뭐 쉽게 말하면 코스트를 빼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커피는 3,000원인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근데 3,000원짜리 커피를 팔면 생기는 수익이 또 하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커피를 3,000원에 팔면 예를 들면 300원이 남는다. 그러면 커피를 10잔 팔면 3,000원이 남는다. 이 얘기를 한 거야. NW는 곱하기를 하면은. 이건 되게 쉽잖아. 엄청 쉬운데. 엄청 쉽지? 1번은 엄청 쉽다. 쉽다. 이거는 그냥 N개가 뭐. 있고 X1에 팔고 W1만큼 돈 벌었다. 아주 쉽잖아. 두 번째 슬라이드로 자, 가보자는 이거는 조금 거지. 뭐 머리가 아프려나? 아까 똑같아. N 있고 X 있고 W 있고 X 있잖아. 근데 W가 토큰이 돼버렸어. 토큰. 그리고 이제 V가 생겼어. V. 그리고 W를 똑같이 얻었는데 W 월스 오브 토큰을 생겼어. 그러니까 W가 바로 생긴 게 아니라 여기서는 토탈 레버뉴 오브 NW가 생겼는데 이제는 똑같이 NW는 NW인데 NW 토큰이 생겼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해볼게. 이 커피 쿠폰이라는 게 이제 생겼는데 커피가 N개가 있고 여기도 N개의 커피가 있었고 그러면은 3,000원을 팔면 3만원어치 커피가 팔린 거고 뭐 하나당 100원이 남는 3,000원이 남는다 였고 근데 커피 쿠폰을 N개를 발행해서 커피 쿠폰을 그렇게 팔아. 3,000원짜리 쿠폰을 먼저 팔아, N개를. 그러면 나는 커피를 안 만들었는데 3만 원이 생기잖아. 맥주를 미리 땡겨오는 거고 그럼 3만 원이 생긴 걸로 커피를 만들긴 해야겠지. 코스트가 다시 아까 말한 300원 버는 걸로 다시 돌아가겠지. 그러니까 3만 원이었다가 재료비 써야 되고 3,000원으로 수익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요 흐름에 따르면. 그런데 이 쿠폰의 발행량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과연 이게 정확히 일치하냐라는 거지. 양을 내가 뭐 10개를 팔 수도 있고 100개를 팔 수도 있는데 그건 내 마음먹기 달린 거지만 내가 커피를 만들 양은 여기도 10개고 여기도 10개야. 근데 과연 이게 10개냐는 거야. 커피 쿠폰이 과연 10개가 필요한가냐는 거야. 이게 토큰올로지의 핵심.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커피 쿠폰에 소모되는 속도에 의해서 이거를 계산해 줘야 돼. 왜냐면 쿠폰을 쓰는 속도가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이다. 그러니까 10개를 팔면은 쿠폰은 사실 한 장만 쓴다. 그러면 100장을 발행해야겠지. 그래야 하루에 10개를 쓸 거잖아. 그렇지. 여기서 이 발행 개수가 달라지는 거야. 이게 속도를 감안해야 된다. V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토큰이 있으면은 토큰을 왜 커피는 10개인데 왜 100장을 발행했어요? 라고 하는 물으면은 쿠폰을 쓰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속도만큼 고려해서 더 많이 발행을 해줘야지 우리가 막상 왔을 때 10장을 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 이거는 스캠이고 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속도가 있으니까 쿠폰을 통해서 100장이 있어야만 10장을 파는 경제가 돌아가니까 100장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 질문이 있는데 쿠폰이 너무 많이 풀리면 소화를 못하는 건가? 맞아. 그래서 여기서 내가 V를 정확히 모르는 토큰 발행자가 낭패를 보는 이유고 ICO 프로젝트들이 모두 망한 이유는 이 V 계산을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았는데 왕창 발행해서 1,000개를 발행했어. 왔어. 그럼 이 속도는 사실 보니까 10분의 1이었어. 계산도 안 했지만 사실은 10분의 1이었어. 그럼 100잔 주문이 오겠지. 그럼 난 10잔밖에 못 만드는데 100잔의 주문이 와. 그럼 왜 사기치셨어요? 해서 스캠이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레슨 런드고 그러면 프로젝트는 빨리 진행해야 될까? 느리게 진행해야 될까? 속도를 봐가지고. 속도를 봐서 진행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속도를 보려면 일단 뭔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 그렇지.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속도를 알아내야 되고 알아내야 된다. 알아내고 나서 그 속도에 맞춰서 발행을 해야 돼.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다. 왜냐면 지금 나 커피도 만들어야 되지, 쿠폰도 만들어야 되지, 이거를 얼마나 팔리는지, 이제 내 커피 홍보도 해야 되지. 이거 사세요 해도 그냥 오는 사람도 없잖아. 그리고 그럼, 속도가 뭐 10분의 1로 알아냈어. 그게 또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바뀔 거고. 겨울에는 속도가 좀 줄었다가 여름엔 막 늘었다가 뭐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한꺼번에 사가지고 멈춰! 또 이제 맞춤 하나만 알고 가자 해가지고 하나만 알고 가자. 요거 두 단어 뉴 디지털 프리미티브랑 웹사이트 요 두 개만 알고 가자 이거야. 좋다. 두 개만 알면 된다. 웹2에서 핵심은 웹사이트였어. 컨텐츠가 웹사이트라는 곳에 담겼어. 문서가. URL에 들어가면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웹사이트 안에 컨텐츠가 들어가. 웹3는 이제 아까 thing이잖아. 어떤 것이 토큰 안에 들어가. 토큰 안에 들어. 이것이 웹3야. 그러면 단순 비교만 해봐도 웹사이트보다 훨씬 많은 걸 저장할 수 있다는 거야. 이 토큰이라는 구조는 단순히 문서를 저장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 하는 순간 디지털화를 해서 토큰화를 해서 디지털 세계에서 토큰 올로지를 통해 막 결합이 되고 그것들이 다 인터넷에 매핑으로 올라가고 그게 마치 거울처럼 확장되면서 올라간 게 메타버스. 그래서 토큰이야말로 웹3에 있는 웹사이트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토큰이 웹사이트에 해당하는 거다. 웹2. 토큰에 무엇을 담을지에 대한 이론이 발전해야 되고 토큰을 잘 담는 사람이 나와야 돼. 마치 홈페이지 잘 만드는 사람처럼 토큰을 예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웹3는 발전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GPU를 담아보려고 했던 거. 우리는 이 토큰에 GPU를 담아보려고 하는 멤버십을 담아보려고 했던 거고 거대 모델이라는 걸 담아보려고 하는 거고 AI 에이전트라는 걸 또 담아보려고 하는 거야. 실제 세계에는 담을 수 없었던 가상의 것들을 담음으로써 토큰화를 하고 그것이 거래가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합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면은 이것이 AI의 새로운 생태계를 열 수가 있겠지. 토큰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말이 이제 프리미티브. 파고 가면 결국은 어떤 것이 있을 건데 그건 토큰화가 되어 있는 거고 토큰화를 둘러싼 서비스들이 웹3 서비스라고 보면 된다. 단 한 명이라도 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계속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면서 전동 오픈호를 받게 돼서 축하하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되지? 벌써 1월이 끝난 거 알아? 다음 시간은 2월 1일이야. 2월의 시작도 우리와 함께 하길 바라면서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토크놀로지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 또 토크놀로지와 함께 오늘 배운 거를 연구해서 많이 여러 면에서 도움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 자 지금까지 금성에서 온 지은이 화성에서 온 AI 민현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